자, 오늘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실제로 해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에 했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 발췌해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도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EFT 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EFT 책이 수백 종인지 1000권인지 하여튼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요것도 이제 보시면서 EFT가 뭐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제가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을 새로 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또 참고하시면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8쪽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198쪽 9장 인생 변화 지침. 제목이 인생 변화 지침이네. 9장. 9장 이 부분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 변화를 위한 3가지 지침으로는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 매트릭스 일상문제 리인프린팅, 매트릭스 끌어당김의 법칙 리인프린팅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추가로 매트릭스 회상기법도 소개한다. 매트릭스 회상기법은 당신의 핵심 신념이나 삶의 문제와 관련된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 우리는 이미 핵심 신념이 당신의 건강과 삶의 태도, 행동, 타인과의 소통, 그리고 모든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만약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이것은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으로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 이 기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실습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핵심 신념을 살펴보는 과정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할 상대가 있는 것이 좋다. 따라서 좋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이 기법을 사용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핵심 신념 선택하기. 바꾸고 싶은 핵심 신념을 고른다.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스스로를 묶는다고 느끼는 핵심 신념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목록을 보고 평소 생각하던 문제와 가까운 부정적 신념을 고른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항상 나를 좋게 평가했으면 좋겠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삶에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해.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불공평해. 난 용서받을 수 없어. 괜찮아지려면 무언가 내가 반드시 변해야 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나는 많이 부족해. 이것은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들으면서 또 떠오른 거 있으면 쭉 적어보세요. 여기 더 넣어보세요. 이것은 완전한 목록은 아니니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만약 내담자와 1대1로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면 위의 목록을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내담자가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목록을 사용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쓰는 말이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당신이 내담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내담자는 당신이 자신이 모르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었을 때 안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더 기뻐한다. 핵심 신념을 한 가지씩만 다루고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문제만을 다루도록 한다. 2단계 인지 정도 측정하기. 핵심 신념을 선택한 뒤 핵심 신념의 인지 정도를 백분율로 측정한다. 인지 정도는 어떤 문제가 당신에게 주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인지 정도를 매 측정하게 되면 당신의 발전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지 정도가 100%라면 나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이고 10%라면 나는 이것이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이다. 당신이 찾은 핵심 신념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 핵심 신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수 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 핵심 신념의 인지 정도.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걸 맞게 느끼냐 이거죠. 예를 들면 나는 바보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이걸 얼마나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아니면 90% 믿으세요? 뭐 10% 믿으세요? 요게 인지 정도입니다. 얼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크게 외쳐보면 됩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서 맞아. 당연히 난 잘하는 게 없지. 이런 식으로 100%야 이런 느낌이 되면 100%고요. 아니야 뭐 잘하는 것도 좀 있어. 한 70%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70%입니다. 이거 인지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EFT를 하면서 이게 쭉 내려가야 됩니다. 부정적 신념이 나한테 맞게 느껴진 정도. 이게 바로 인지 정도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핵심 신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수 있다. 관련 기억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인지 정도 수치가 줄어들 것이다. 가끔 단 한 가지 사건이 핵심 신념에 기여할 경우에는 그 사건 하나만을 해결함으로써 핵심 신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인지 정도 수치가 2에서 10%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인지 정도가 미미하게 줄었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절대 작은 건 아니다. 인지 정도가 감소할 때마다 유인점이 변화하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부정적 신념이 당신에게 주는 영향도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난 잘하는 게 없어. 이런 신념이 있다. 그 신념을 갖게 된 경험이 있다 이거죠. 어렸을 때 운동을 못 해가지고 맨날 체육 미 받았다. 아니면 엄마가 맨날 야이 바보야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다. 그런 경험도 쭉 있거든요. 그걸 쭉 지워 나갈 만큼 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하는 이 느낌 이게 이제 쭉쭉쭉쭉 준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부정적 믿음, 신념 뒤에는 그 부정적 신념을 갖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쭉 지어나가면 그 신념이 약해집니다. 3단계 매트릭스 회상 기법. 핵심 신념과 관련된 기억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 또는 매트릭스 기억 리임프린팅을 사용한다. 기억을 하나씩 해결하고 난 다음 인지 정도를 측정한다. 관련 기억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인지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만약 핵심 신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사건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 회상 기법을 사용한다. 매트릭스 회상 기법은 실비아 하트만 박사가 만든 슬로우 EFT 기법을 각색한 것이다. 실비아 하트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EFT 이런 쪽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슬로우 EF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이따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핵심 신념을 반영한 수용학원을 만든다. 그 다음 손날 타점을 3번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수용학원을 말한다. 자, 뭐 얘는 이겁니다. 나는 비록 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비록 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하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여기에 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시 손날점 두드리면서 해볼게요. 나는 비록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EFT를 쭉 한다 이거죠. 이제 눈을 감는다. 타점을 한 군데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연상학을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당신의 수용학원이 나는 비록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이라면 내가 괜찮아지려면 무언가 변해야 해 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연상어구를 계속 반복한다. 자,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른 타점을 다 두드린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쭉 두드리다 보면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른다 이거죠. 자, 4단계 기억 해결하기. 관련 기억이 떠오르면 매트릭스 장면 리인프린팅 또는 매트릭스 기억 리인프린팅을 사용한다. 장면 리인프린팅은 전에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 장면 들어가서 뭐 내면아이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장면 생각하게 해주고 그걸 뭐 우주로 뭐 보내고 뭐 심장을 보내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5단계 인지 정도 재측정하기. 기억을 하나씩 다룰 때마다 인지 정도를 재측정한다. 인지 정도의 수치는 관련 기억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감소한다. 6단계 반복하기. 핵심 신념의 인지 정도가 0이 될 때까지 3에서 5단계를 앞에서 나온 것도 쭉 반복한다.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문제 203쪽 그 밑에 또 남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03쪽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은 사샤 본인과 그녀의 내담자와 워크숍 참가자들을 수년간 괴롭힌 파괴적인 신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사샤가 2년 전 칼에게 처음 핵심 신념 리인프린팅 기법을 배웠을 때 그녀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80%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여러 번 연애에 실패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도무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 번은 사랑하지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헤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의 남자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는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사샤는 유년기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으로 그녀는 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고 이 새로운 추억을 매트릭스로 내보낸 이후 자신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믿음이 변했다. 그녀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만족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 때문에 난 사랑스럽지 않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기억들 쭉 다 지우니까 이제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뭐 연애관계도 잘 되고 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204쪽 매트릭스 일상문제 리인프린팅. 이 기법은 일상 속에서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용한다. 1단계 일상 속 문제 선택하기. 아래의 목록을 보고 어떤 분야에서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자. 가족과 연애관계, 경제력, 가정과 환경, 직업과 직무, 여가활동, 사교, 영성, 창의력. 2단계 제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 고르기. 선택한 분야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제력을 골랐다면 돈을 너무 빨리 써버리거나 충분히 벌고 있지 않거나 항상 채무에 시달리는가? 연애관계를 골랐다면 항상 사랑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항상 나쁜 파트너를 만나는가? 관계에 자신감이 부족한가? 영성을 골랐다면 지금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항상 영적 삶에 집착해서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3단계 이 주제와 관련된 기억 찾기. 당신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모두 과거 경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을 할 때 항상 어떤 경험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는지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과 매트릭스 기억 리임프린팅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력과 관련된 문제를 찾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의 가족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돈에 대해 배운 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가?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기억이 있을 것이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매트릭스 회상 기법을 사용한다. 4단계 관련 기억 해결하기. 인지 정도가 0이 되어 주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관련 기억을 해결한다. 매트릭스 일상 리임프린팅이나 앞에 얘기한 매트릭스 핵심 심리 리임프린팅이나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가족 연애가 돈이 잘 안 된다. 그럼 돈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부정적 신념에 대해서 바로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임프린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칼 도스는 이건 어렵게 설명하는데 단순해요. 내 일상 문제 뭐가 잘 안 된다. 연애가 잘 안 된다. 돈을 잘 못 번다. 그럼 잘 안 되게 하는 내가 뭐가 잘 못할 때는 그걸 잘 못하게 만드는 신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돈은 악해. 나는 돈을 몰라. 돈은 나하고 거리가 이런 신념이 있으면 당연히 돈 못 벌겠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지 쭉 적어본단 말이죠. 찾아본단 말이죠. 그럼 그 신념을 갖게 된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념을 갖게 된 경험도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찾아서 지우면 된다 이거죠. 그건 사실 앞에 나온 매트릭스 핵심 신념 리임프린팅하고 사실 같아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6쪽 매트릭스 끌어당김의 법칙 리임프린팅. 이것은 지침이 아니라 과정이다. 앞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국소장에 있는 영상과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실현된다는 것을 배웠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유인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요, 내면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무시당하는 내면 아이가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무시당해요. 계속 버림받는 내면 아이 모습을 갖고 있으면 커서도 계속 무시당해요. 그 다음에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자신감 없는 내면 아이 모습 갖고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유인력입니다. 매트릭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내 마음속 상태, 내면의 상태가 바로 내 인생이 된다 이거죠. 내가 경험한 세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면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바로 내 인생과 내가 경험한 우주를 바꾸는 법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
EFT의 창시자 게리 크레이거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과거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기억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EFT 영화관 기법으로 하루에 한 가지 기억을 다루는 내적 평화 과정을 만들었다. 내적 평화 과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파괴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기억을 슬퍼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내적 평화 과정은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은 강력한 도구이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은 그 과정을 더 발전시켰다.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은 단순히 나쁜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기억으로 바꾸어 매트릭스에 긍정적인 영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우리의 유인점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칼은 이 과정을 매트릭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름지었다. 매트릭스 끌어당김의 법칙 리임프린팅을 통해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우리가 현재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나열해 보자. 그리고 목록에 있는 문제를 매트릭스 장면 리임프린팅과 매트릭스 기억 리임프린팅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관련 기억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때는 매트릭스 회상 기법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자꾸 기법 이름을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영화관 기법에다가 확언과 상상을 하고 내면화의 치유를 덧붙인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관련된 어렸을 적 기억 내면화의 상처받은 내면화의 떠올려서 그거 쭉 EFT로 치유해주고 그리고 내면화를 위해서 확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인야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거 맞습니다. 전에 저한테 이혼 3번 한 50대 아주머니가 온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머리가 이제 무슨 파킨슨병 환자처럼 머리가 덜덜덜 떨려요. 수시로 떨려요. 채머리 떤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생겼는지 보니까 이분이 이혼을 3번 했는데 유인야의 법칙이 정말 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분 사례가 50대였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여튼 술 먹고 가족들 패고 엄마 패고 하여튼 지독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 먹고 가족들 때리고 패고 살림 부수고 전형적인 영화에서 보는 그런 하여튼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 싫어 아버지 같은 남자 안 만날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첫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못 견뎌서. 근데 또 두 번째 남자 또 만났는데 그 남자도 또 가정폭력을 안주 보니까 또 자기를 때리고 패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3번째는 또 결혼했는데 또 그런 남자 만났고 이 남자는 이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혼하고 나서 스토킹까지 하는 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숨어 지내고 전화번호도 숨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 술 먹고 행패 부린 아버지한테 상처받으면서 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이런 남자만 계속 만나냐 이거죠. 그것도 3번이나. 그게 바로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이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고 그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바로 유인력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사람만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 아줌마가 이런 남자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속에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던 기억,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있는 내면아이 그 기억들을 이제 쭉 지워주고 확언을 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확언도 쭉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쫙 바뀌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결혼 아무리 10번, 20번 해도 비슷한 남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우주가 바뀐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인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가 바로 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설명드렸고, 요 칼 도스는 여기서 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은 내적 평화 과정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뭐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EFT 이쪽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튀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건데, 이 EFT 주류가 미국이고, 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이고, 이 사람 영국 사람이거든요. 칼 도스는. 그러니까 뭐 주류도 아니고 이제 자기도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게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근데 뭐 제 입장은 EFT 창시자인 게리 크레이거를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게리 크레이거가 한 기법들을 충분히 쓰면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창시자보다 자기가 더 발전시켰다 이런 주장을 왜 하냐 이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EFT와 화건으로 다 가능하고, 내면화의 치유 기법을 합쳤다 그냥 이러면 될 걸 더 발전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게리 크레이거를 제일 존경하기 때문에 창시자에 대한 존경을 기본적 갖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